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공동대표 후보자 대담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학 후보님 모시고 하는데, 오늘 특히 오늘 이걸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목적이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선거 참여를 위해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먼저 김종학 후보님의 인사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2010 올해 몇 년이죠? 17년. 2017년 공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김종학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 집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하시네요. 지금 오늘 후보자 대담회 공동 대표라는 거, 네. 그다음 또 선출 대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개정된 우리 정관에 의하면은 우리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 아까 전편에 서울 스튜디오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또 청주까지 내려와서 청주 스튜디오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오늘 연이어서 청주 스튜디오까지 두 번 하고 있는데, 잠깐 그걸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서울서 했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대표 체제는 공동 대표제로 되어 있고요. 추천된 사회 유력한 인사들 중에 추천해서 하는 추천제가 있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우리 김종학 후보자처럼 회원 중에서, 이거는 필수 상황입니다. 반드시 회원 중에서 한 분 정거를 해서 후보자가 나오는 이런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총 몇 분이죠, 그럼 대표님이? 3인, 5인까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복수로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복수로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통 2인 아니면 3인? 3인. 3인. 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후보님 모시고 토론 시작하죠. 일단 후보자께서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사회자님 소개도 잠깐 하고, 저는 아까 페이스북에서 이미 했던 선관위 위원 김은규입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현 작가입니다. 예.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종학 후보자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을 알게 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아마 몇 년이라고 그랬죠, 지금? 2017년입니다. 17년이니까 한 7년 전 되겠네요. 2010년 노무현 대통령 2주기 때 봉화마을에서 우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에, 그 당시에 아마 집행부 있을 겁니다. 그때 대표 사무처 여러 분들이 나와셔가지고, 그때 조중동 반대, 그리고 미디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언론 환경에 대해서 서명전을 하고 판례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봉화마을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언론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 많은 어떤 지역적인 어떤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방송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모든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건 결국 신문방송인데, 신문방송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걸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많이 왜곡될 수 있겠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우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어떤 회원들이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서명이라든지 홍보 활동을 해가지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우연히 알게 됐다는 거죠? 예, 우연히. 봉화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럼 조중동 그때 불매운동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했죠?
뭐 원소주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조중동 반대 운동 뭐 조아세라든가 그 전부터 있었죠. 연원이 좀 깊죠, 그건. 그러면 이제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 있으면서 좀 많이 촉발되는 게 있나요? 그 효과가 조중동 운동이, 그 불매 운동이. 제가 그때 이제 그날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날 일단 함께 참여를 하고 그 뒤에 뒤풀이 때 우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 2008년도 강우병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때에 그 전에 물론 이 지금은 이제 그 종편까지 진출했으니까 조중동이 조중동 그 신문들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를 그 언론의 역할을 하지 않고 왜곡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자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광우병 파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중동 언론에 대해서 바로 언론을 바로 세우자라는 취지에서 2008년도에 그때 당시로는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이었습니다. 캠페인으로 해가지고 광고주 불매 운동으로 강우병 사태로 해가지고 광고주 불매 운동으로 시작됨으로 해서 조직된 시민단체로 제가 그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 사실 그때부터 네. 회원수가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2010년도에 가입했으니까 사실은 2년 뒤죠. 최초로 이제 조직된 거로 비하면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0년도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최고 그때 우리 이제 그때는 다 카페 회원들이니까 온라인 카페 회원이니까 우리 카페 회원이 8만까지 우리 8만 명? 예, 8만까지 회원이 가입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죠. 뭐 8만 초창기에. 명이면 예. 어우, 근데 이제 수가 아닌데? 지금 그룹에 지금 이제 한 12년, 10년 정도? 아니죠. 정확히 9년이죠. 정확히 9년인데, 올해로서 9년인데, 내년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9년인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언론 소비자 주권 우리 행동도 많이 사실은 시민단체로서의 활동이라든지 역할에다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회원수도 마찬가지로 많이 지금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예. 좀 질문이 민감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나 줄었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갖다가 뭐 이렇게 계량화 시켜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등록된 회원하고, 지금 자발적인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리기는 좀 사실 부끄럽고, 또 좀, 그렇고, 어쨌든 지금 실질적인 회원수는 많이 위축되고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을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회원님들께서는 아마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익히 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김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그런 사태가 일어난 우리 원소지의 현 상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대표가 되신다면은 회원에 지금 위축되어 있는 회원 숫자라든가 이런 것 전성기 때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이 회원 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타파해가고 해결해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의 당장의 언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회원을 갖다 늘리는 방법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전에 사실은 우리 시민단체의 활동들이 초창기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또 같이 또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 물론 언론 관계된 활동, 시민단체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여타 시민단체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많이 또 활동들이 조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뭐랄까요 시민단체 활동성을 갖다가 어떻게 늘리느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이라든지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사실 시민단체 활동이라는 게 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본적인 거는 오로지 자발성의 기초가 바탕이 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지금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강제를 한다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어떤 회원수라든지 어떤 이런 걸 늘리기 위한 노력보다는 우리 언론 우리 환경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우리 언론에 대한 어떤 지금의 어떤 그 영향이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원 아니 꼭 회원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보다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학 후보님께서는 사실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신랄한 자리일 수 있는데요. 지금의 그런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으로 참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하게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질문 자체는 위축되어 있는 회원 숫자가 지금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다시 바꿔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회원들한테 정확하게 회원들의 자발성을 고취할 수 있는 어떤 비전 그러니까 사실 이건 그 김종학 후보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뭔가가 있으신지 회원들은 후보가 대표가 되신다면은 어떤 걸 제시해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그렇죠. 건별로 사건이 터질 때 그걸 계속 확대해서 괴롭힌다든지 우리 둘이 너무 조이는 것 같으니까 저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고 아니 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하면은 우리 회원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제가 출마하면서 아직 인수위를 갖다 군수름도 안 한 상태에서 너무 앞서가시네. 아니 후보 상태인데 마치 나왔습니다. 마치 대표가 된 것처럼 얘기하시네. 아직 그러한 준비도 못했는데 그러한 어떤 로드맵까지 다 이렇게 이 말씀하시라니까 좀 솔직히 당황스럽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 다른 여타 이제 시민단체보다도 우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이제 다 아시니까 그냥 은소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은소주에 지금 위축되어 있는 회원 수 또 그리고 기존 8만 명이라는 어떤 활발하게 활동했던 회원분들이 지금 많이 위축돼 가지고 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실 이 현실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갖다가 다시 우리 은소주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어떤 은소주의 은소에 다시 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받아들인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어떤 이거다라는 어떤 사실 아이디어는 없는데 사실은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강우병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 시민단체가 많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언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은소주가 생겨났듯이 그에 대한 어떤 우리 먹거리야 그 당시는 이제 광우병이 먹거리니까 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민단체 많이 그렇죠. 폭발적으로 생겨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존재하는 존재라고 할까요? 지금 유지되어 있는 단체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나름대로 우리 은소주가 지금 이제 은소주 명칭이 이제 국민 주권 캠페인에서 우리 소비자 주권 행동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토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 9년의 시간을 갖다가 이어서 오는 시민단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의 말씀은 결국은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했다 이런 뜻으로 하시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 동력이 지금에는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그 회원들이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겠죠. 철저하게 시민단체 자발성이니까 위축돼 있겠지만 우리 어떤 이 사무처라든지 아니면 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언론 환경에 대한 보다 더 관심도를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이슈라든지 그렇게 생긴다면은 그분들이 충분히 다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이 또 발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하나는 제가 믿고 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회원들에게 자발성을 고취할 수 있는 비전을 여쭤봤는데, 지금 이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문재인 코스프레로 아주 뭐 좋습니다. 잘 마무리를 하신 것 같고, 네.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 지금 정권이 이제 이 촛불 시민 혁명으로 인해서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사실 아직 언론 적폐청산 정말 멀죠.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언론 적폐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이제 그 적폐라는 말이 그 가장 많이 듣고 있고 또 많이 하고 있는 말이 이게 또 적폐란 어떤 단어인데, 이 적폐란 게 사실은 어떤 뭐랄까요, 그 확실성이 없는 어떤 불확실한 어떤 포괄적인 개념을 갖다가 이제 적폐라고 한다면은 그걸 이제 나름대로 적폐란 게 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어떤 그 비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걸 갖다가 통칭으로 어떤 적폐라고 한다면은, 그 많은 어떤 적폐 중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그 많은 적폐 중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가장 어떤 검찰의 어떤 권력기관 중에 하나의 어떤 검찰의 어떤 그렇죠. 그런 검찰 적폐를 적폐. 어떤 청산하려고 또 그렇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타 또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어떤 언론 쪽의 어떤 적폐로 본다면은 저는 사실 인적 청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적 청산. 지금 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청산이 왜 먼저 어떤 우선시 돼야 된다 하냐면은, 지금 이명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과연 그 시대에 지금까지 과연 언론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언론 고유의 어떤 저널리즘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했느냐라는 부분을 갖다가 되물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럼 많은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정말 언론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중에는 특히 조중동도 있었고, 그전에는 조중동만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공영방송, MBC, KBS, SBS 다 동이 다 느끼고 있다시피 제대로의 어떤 언론의 역할을 사실은 못한 건 우리가 그러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박문진 방통위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일단 그러니까는 언론 지난 정권 두 정권에서 했던 언론 부역자들을 청산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렇게 말씀 그런 뜻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회원님들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은 그 적폐 언론 부역자 적폐 청산을 위해서 어떤 언서주가 어떤 일을 대표님이 되신다면 언서주와 함께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어떤 일을 적폐 부역자들 청산하기 위해서? 제가 아직 그건 대통령한테 아니 대답할게요. 아니 우리 언론 우리가 대통령도 대통령도 만들어내는 민주사회 시민단체 아니겠습니까? 오 도전적이다. 네. 아직 대권도 안 잡았고 실권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인적 청산을 저한테 방통위원장입니까? 네. 제가 그 자리에 가면 제가 바로 할 수 있는데 아니 어쨌든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대표로서 그 운동을 어떻게 연기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 회원의 질문이죠. 네. 너무 그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너무 긴장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대표로서 적폐 청산,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의 제일 적폐는 부역자 처벌이다. 지난 양 정권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후보자님이 대표님이 되면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생각을 잠깐 1분 동안 하시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건 언뜻 든 생각인데, 우리가 친일 청산을 위해서 친일 인명사전 만들었죠. 네. 혹시 언론 인명사전 이런 것도 하나의 부역자 리스트 같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알려나가는 운동을 한다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우리 방송이 좀 이상해지는데 사회자가 후보자가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부적절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을 좋은 주기 위해서. 아이디어니까. 네. 이 좋은 아이디어니까. 네, 우리 후보자님의 말씀을 지금 회원께서는 듣고 싶어 하시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제가 그 인적 청산 어떤 이 인적 청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과연 그게 이제 포괄적이고 또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청산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은 또 너무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또 할 수도 받을 수도 그렇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필히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바꾸지 않고 어떻게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람을 바꾸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의 그 80%의 지지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이 이제 한 달 조금 지나서 사람이 바뀌고 난 뒤에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그부터 먼저 청산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해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은소주 활동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그 뒷받침을 할 것인가 그 시민단체로서 그 부분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제 패널 분들도 그 어떤 그 리스트 이런 아직 했듯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은소주 활동이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광고주 불매운동 네, 했습니다. 네, 광고주. 직접 타격이 네, 가지. 광고주 불매운 그 조중동 그 광고 불매운동을 했거든요. 조선일보 지면을 네, 확 줄였죠. 네. 네. 그게 상당히 거기에 우리 그 회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처벌도 받기도 하고 우리 초기 집행부는 그 탄압을 받았죠. 예, 처벌이 아니고 탄압을 받았죠. 예, 탄압을 받았죠. 네. 네, 정확하게는 네. 탄압을 받았죠. 탄압받고 또 실질적인 어떤 그 사실은 감옥까지 또 가기도 하고 그런 아픔을 이제 겪었는데 그 아픔을 겪었지만 가장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실질적인 효과를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언론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인적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게 우리 그 어떤 시민단체로서의 그 어떤 인적에 대한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그 리스트를 갖다가 우리 4대강 어떤 부익자 그 리스트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 우리 대중들한테 이러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우리 언론을 갖다가 망쳤다라든지 이렇게 왜곡시켰다든지 라고 한다면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우리가 그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또 각인시켜주는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렇다고 봅니다. 김종학 후보님께서 대표가 되신다면 지금의 말씀을 좀 이어서 미루어 진작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언론 부역자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할 운동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고소고발 운동 쉽게 그게 하나의 방법으로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고. 네. 그는 제가 한다 안 한다 이기 이전에 제가 대표로 나오지만 제 대표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각 지역에 우리 전국의 지부장님도 계시고 그 지부장님들 당연직 운영지원장 계시고 또 하기 때문에 또 의논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필요하다라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상당히 말씀이 뜨뜻미지근하게 뒤로 빼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좀 당차게 밀고 가는 모습은 좀 없어 보여서 회원으로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조금 오늘 이 토론회를 보고 나서 투표를 사실은 홀로 출마했기 때문에 찬반 투표로 진행될 텐데요. 물론 많은 우리 김종학 후보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참 인품과 모든 게 훌륭하게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방송 진행상으로 볼 땐 제가 볼 땐 불안불안한 점이 있어요. 자신감이 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모두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잠깐만. 지금 이 발언은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섰으니 아무 일을 안 해도 너희들이 용서를 해달라. 이런 발언으로 들리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일단은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 작년 10월, 11월인가요? 이 단체에 전 사무처장 공금 횡령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기의 와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사무처 운영에 대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김종학 후보님께서는 이 안정적인 사무처 운영 방안이 있으시다면 좀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우리 회원 모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시민 사회 단체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지만은 우리 이 시민 사회 단체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저도 사실 일말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경남 지부장으로서 아니 창원 지부장으로서 있으면서 저도 당연히 운영위원이었고, 그 속에 어떤 인원에 대해서 막지 못하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먼저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일단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우리 회원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어떤 그 회비를 사실 횡령을 했습니다. 횡령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방안이라든지, 그게 비상대책위원회나 뭐 이런 게 또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네.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대표 체제를 보완해서 운영위원회 체제를 좀 더 강화하자 하는 얘기가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운영위원회. 우리 김종학 후보님께서도 그 비대위 위원이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좀 계속 설명을 예, 조금 더 붙이면은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 4개 각 지부장님을 포함해가지고 또 우리 회원분들을 또 4명인가요? 해가지고 비대 운영위원을 만들었습니다. 비대위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무처장에 대한 횡령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무처에서 다시는 어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원인 분석과 동시에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방안은 또 무엇인가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는 우리 사무처 내에 어떤 모든 어떤 그 재반 사용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전에는 이 시민단체라다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을 믿고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실수하죠. 너무 사람을 믿고 그게 이런 체제에 맡기고라는 부분이 없잖아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은 또 간과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서 나름대로 사무처에서 어떤 크로스 체킹 한다든지 서로 상호 그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게 이제 그렇죠. 못 믿어서가 아니고 서로 제도로서 예. 그냥 정착이 돼 있죠. 예, 크로스 체킹 한다든지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그 사무처 내에 어떤 그 보험도 예를 들어서 들어놓는다든지 어떤 그런 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제가 대표가 선출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운영인이 구성이 되고 난다면은 지금 그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비대위에서 비대위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처 운영할 때 대안을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서로 크로스 체크하고 또 감사의 기능도 당연히 강화되겠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으셨고. 아까 우리 추대 대표였던 서명준 후보자, 추대 후보자로 서명준 후보자한테도 회원 질문을 하는 그 어떤 꼭지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거 사실 우리 김종학 후보님께도 안 알려드린 질문이래요. 아마 페이스북에 올라간 것도 오늘 바빠서 못 봤을 거예요. 요거 완전 라이브 따끈따끈한 질문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질문이 이제 한옥자 회원의 질문이 있고요. 한옥자 회원님께서 이렇게 언소주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 후보자께 질문을 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예, 참 좀 약간 좀
좀 포괄적이긴 포괄적이긴 하지만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질문에. 갑자기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가장 언소주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셨는데요. 우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최초의 우리 활동이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광우병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에 의해서 광고 불매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환경과 언론 환경 부항, 우리 사회 환경과 많은 걸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언소수가 그때의 광고 불매 운동으로 계속 지금까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또 환경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언소주의 활동 방향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광고 불매 운동도 물론 중요할 때가 있겠죠. 또 중요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언론 운동들이 환경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걸 정확하게 먼저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보고 그에 대해서 어떤 운동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언론 지형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운동의 모멘텀을 바꾸겠다. 그렇죠. 예. 이 공약으로 지금 생각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약이 되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정책을 바라보는 머리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뭐 질문이 포괄적이라서 답도 좀 너무 포괄적이라서 사실은 제가 덧붙이면은 지금 우리 회원들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도 기존 우리가 깃발을 들었던 광고 불매 운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운동들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운동들이 또 솔직히 조금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영향들이. 그러니까 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언론 환경, 시민단체 환경도 변화가지고 새로운 운동 방향들을 또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지도부라든지 사무처라든지 집행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인데 누구에게 가장 존경이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한옥자 회원께서 아마 여성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건 더 포괄적이네. 뭐 참 아주 참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에 충분한 그런 이 스태프분들이 손짓을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존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존경을 후보자께서 누굴 존경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냐는 얘기예요. 요거 생각하실 때 아니요 바로 할게요. 하세요. 하세요. 너무 이게 약간의 어떤 철학적인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질문 너무 애매하다. 사실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인데 누구로부터 어떤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이미지로 예를 들어서 남고 싶으냐 또 어떻게 남고 싶으냐 여러 가지 포함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은 존경을 어떻게 받고 싶은 건 없습니다. 사실 어떤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고 싶다면 사실은 너무 철학적인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제 자신한테 존경을 하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고 제 자신한테 사실은 그러고 싶어요. 자, 철학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 지금 방청객들이 많으신데 이 중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질문하실 분? 예, 방청객 질문하십시오. 예,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여기까지 안 오셔도 돼요. 화면 놓으시려면 놓으셔도 되고. 언론에서 적폐청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인적청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포괄적으로는 맞지만 저는
친일 청산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라 테프트 조약으로부터 시작해서 한일합병, 해고 해방 후에도 친일파들이 계속 등용되고 친일 언론 세력이라든가 모든 공직사회부터 각계 전부 친일파 세력들이 기득권을 계속 가지지 않았습니까? 언론조차도 당국에 부역을 한다든가 친일 세력끼리의 그 연대감에 의해서 자꾸 사실을 왜곡화하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또 한국인은 문자화된 것은 일단 맹신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언론의 적폐청산을 못했는데 그런 거를 역사인식에 비추어서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흡했고 사실은 이게 질문이 아니라 요청이 돼버렸네요. 예. 요청이 됐네 사실. 질문이 구체적으로 아닌 좀 요청이요. 해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야,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네, 우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회원 수준은 보통 이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네. 하신 말씀이 결국은 이 언론 적폐가 친일까지 역사 문제가 연원을 있고, 두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역사 문제가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조선일보는 네. 당시 일가가 그 비행기 가미가제인가 그렇죠, 거기에 예, 비행기도 군납한 맞습니다. 예. 그쪽이고 인민군이 이 6.25 때 상륙했을 때 가장 먼저 이 김일성을 찬양한 언론입니다. 그렇죠. 동아일보는 어떻습니까? 김성수가 친일 세력입니다, 바로. 네, 알겠습니다. 예. 예. 흥분하지 마시고, 네. 흥분하지 마시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친일 청산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럼 운동 방향성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하도 할 말은 해야죠. 언론 쪽인데.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예, 때문에 예. 오늘 우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그 공동 대표 후보이신 이 김종학 후보님 모시고 지금 대담 공동 대표 중에 토론회를 회원 대표 회원 대표님 하여튼 그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까지 끝났고 그리고 이제 각오를 한번 들어보지 네, 않을 수 없죠. 예, 그러면 예, 그 방송의 마지막 꺾고 네. 나오는 부분이 후보자님 각오와 네. 그 회원님들한테 드리는 인사말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회원님께서 이게 질문이자 요청. 질문이자 요청이 돼버렸는데 친일 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전반적인 화두입니다. 사실은 꼭 청산돼야 돼. 친일의 역사는 우리 근현대사가 이렇게 왜곡된 건 사실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듯이 사실 친일의 근본적인 문제 청산을 하지 못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강우병 때 우리가 조중동 강고 불매운동 했던 것도 사실은 조선일보의 어떤 그 친일의 역사 그게 가장 근본적인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조선일보를 우리가 가장 먼저 청산돼야 될 어떤 언론의 하나로서의 어떤 거로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이 친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언론 환경 이걸 또 어떻게 또 같이 더불어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역량이 크다면 크고 또 활동에 따라서 또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실 시민단체입니다. 해서 그러한 많은 것들에 있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 우리가 얼마나 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장담을 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이 약속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쉽지 않죠.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또한 우리가 시민단체 역할로서 관심을 가지고 하자는 취지로 제가 일단은 충분히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 9년 차에 접어 들어오면서 우리가 추대 대표, 공동 대표,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 회원 대표로 지내왔고 그 다음에 또 외부 또 추대 대표와 우리 또 회원 대표 이렇게 2인 체제로 또 바뀌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나름대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회원 대표로 나왔고 또 이렇게 회원 대표로 이제 나왔지만 이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러한 방식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우리 등록된 회원들한테 어떻게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꼭 제가 9년 동안 제가 경남 지부장 또 창원 지부장을 맡아오면서 지금까지 이 소회를 먼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언론이란 어떤 이 언론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거는 다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아실 거고 처음에 초창기 때 우리가 아까 8만 회원이 8만이라 했는데 8만이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회원분들 아니면 일반 우리 국민 이 시민들께서는 각자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언론, 교육, 환경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언론의 어떤 환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어떤 분이 계신다면은 또 우리 회원분들 그동안에 또 활동 안 하신 우리 회원분들은 정말 다 함께 더불어서 다 함께 이렇게 좀 활동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 결국은 사회를 바꾼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주고 우리가 지금 물론 우리가 촛불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정권을 무너뜨리지만 결국은 이 시민의 힘이라고 본다면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에 어느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같이 더불어 한다면은 우리 사회는 정말 바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언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의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거니까 정말 제가 대표로 어떤 출마를 하는 어떤 이런 자리를 떠나서라도 정말 그동안에 우리 회원분들 그동안에 이렇게 조금 관심을 조금 두지 못하고 이런저런 어떤 삶의 어떤 환경 때문에 관심 두지 못했던 회원분들께서는 이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 함께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더불어 모름지기 이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회원님들은 그동안 혹여 소원했다고 좀 소원했을지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종학 후보자의 후보 대담 토론을 보면서 더 한번 마음을 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광고 말씀 드리자면은 이제 7월 8일 날 오는 7월 8일 날 토요일이죠. 오후 3시에 서울 시민청 시청에 있는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때는 이제 7월 며칠이라고? 7월 8일. 8일. 7월 8일 날 오후 3시. 오후 3시. 서울 시민청, 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 시청을 통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회원님들께서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또 이 언소주의 재중흥을 위해서 투표에도 꼭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7월 8일. 꼭 잊지 마시고, 자, 오늘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공동대표 김종학 후보님 모시고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회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